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샌델은 정의를 설명하는 첫 번째 관점으로 공리주의를 소개합니다. 공리주의는 제레미 벤담과 존 스튜어트 밀의 철학에서 출발하며 가장 많은 사람에게 최대의 행복을 주는 선택을 옳다고 여깁니다. 공리주의의 장점. 공리주의는 단순하고 실용적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자원을 배분할 때 공리주의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 데 유리합니다. 이는 정책 결정이나 공공선 증진의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문제와 비판. 샌델은 공리주의가 소수의 희생을 당연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공리주의는 대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의 권리를 희생할 위험이 있으며 이는 진정으로 정의로운 사회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샌델은 트롤리 문제를 통해 이 문제를 다룹니다.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서 공리주의적 선택이 때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샌델은 이와 같은 공리주의의 한계를 설명하면서 단순히 행복의 양을 극대화하는 것만이 정의로운 결정은 아닐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자유지상주의 개인의 권리와 자유. 샌델은 다음으로 자유지상주의를 다루며 이론의 핵심을 설명합니다. 자유지상주의는 로버트 노직의 사상에 기반하며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최우선으로 하는 철학입니다. 자유지상주의에 따르면 국가나 타인이 개인의 선택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정부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장점. 자유지상주의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고 각자가 스스로 인생을 결정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특히 국가가 개인의 선택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철학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비판. 샌델은 자유지상주의가 사회적 책임과 공동체의 역할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기부를 통해 사회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지상주의는 이를 선택사항으로 취급하며 기부의 의무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자유지상주의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경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샌델은 자유지상주의가 지나치게 개인의 권리만을 강조할 때 정의로운 사회가 형성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정의는 공동체의 연대와 개인의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칸트주의 인간 존엄성과 도덕적 의무. 샌델은 세 번째로 칸트의 도덕 철학을 통해 정의를 바라봅니다. 칸트는 도덕적 의무와 인간 존엄성을 중시하며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이기에 수단으로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도덕적 원칙. 칸트는 도덕적 행위가 단지 결과에 따라 정의되지 않으며 행위 자체의 의무와 원칙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존엄한 존재로 대우해야 하며 이를 통해 도덕적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비판. 샌델은 칸트의 절대적 도덕 원칙이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칸트는 거짓말을 절대적으로 금지하지만 때로는 상황에 따라 거짓말이 더 윤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칸트의 도덕 기준이 과도하게 경직될 수 있음을 샌델은 설명합니다. 샌델은 칸트주의가 인간 존엄성과 도덕적 원칙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철학적 기여를 하지만 절대적 규범이 현실의 도덕적 딜레마에 대응하는 데 제한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4.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정의 본질적 역할과 덕. 샌델은 다음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정의를 소개하며 각자가 자신의 역할에 맞는 덕버추을 실현할 때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기능에 기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목적론적 정의의 핵심.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각자에게 마땅한 몫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며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정의가 실현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올림픽에서 운동 능력이 아닌 배경이나 재산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불공정하다고 판단합니다. 비판. 샌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정의가 현대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목적을 공유하지 않는 현실과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정 목적이나 가치가 모든 사람에게 강요될 경우 개인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희생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샌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이 정의로운 사회를 이해하는데 깊이 있는 통찰을 주지만 현대 사회의 다원성과 개인주의와의 조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공동체주의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의 가치. 샌델은 마지막으로 공동체주의를 통해 정의가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의 가치와 연대 속에서 실현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공동체주의는 개인이 속한 사회적 맥락을 중시하며 공동체가 공유하는 가치와 목표가 정의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공동체주의의 장점. 공동체주의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사회적 유대와 공공선을 강조합니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조화롭게 작용할 때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판. 샌델은 공동체주의가 지나치게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할 경우 개인의 자율성이 희생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사회가 개인에게 특정한 가치나 연대감을 강요할 때 개인의 다양성이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샌델은 공동체주의가 정의로운 사회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개인의 권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독단적으로 변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샌델의 결론.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마이클 샌델은 독자에게 절대적인 정의의 정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샌델은 다양한 철학적 관점을 제시하여 독자들이 스스로 정의를 고민하고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정의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성찰하게 만듭니다. 샌델은 각 장에서 우리가 흔히 마주하는 윤리적, 도덕적 딜레마를 통해 정의를 다각도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정의로운 사회와 개인의 역할을 고민할 수 있는 심도 있는 철학적 탐구를 펼칩니다.